자, 이제 오늘부터 적분법 시작을 할 텐데 적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빈이가 정답을 얘기해 줄 것 같아서 물어볼게. 적분이 뭐예요? 미분 반대로 하는 거. 아유, 그거 봐, 정답이잖아. 그거예요, 그냥. 실제로의 이 적분의 의미는 미분의 연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분을 해라 했을 때 느낌이, 적분을 이제 공식도 배우고 할 테니까 공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적분 뭐 공식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보일 때는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이런 경우죠.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미분해 볼래요? EX 미분해 보면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다른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동변을 미분해 봐. E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우기도 하나 해볼까? 미분하면 뭐가 돼요? EX 마이너스 3.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라면 미분의 역연산 과정이라면 그럼 2x 빼기 3을 적분하면 뭐가 될 거야? 준아야 뭐가 되죠? 2x 빼기 3을 적분하면? 이 중에 뭐가 될지 모르죠, 사실은.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온 배경이 상수항은 어차피 미분할 때 사라지니까 이걸 적분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확실한 함수가 되는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상수항만큼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이걸 적분하라고 해놓고 여기까지 확실한데 이거 모르니까 만약에 뭐 F0가 2야 이렇게 된다면 상수항이 2였던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적분된 원래 함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fx고 얘가 미분된 놈이면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가는 작업이 적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 함수로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신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정해지는데 이 뒤에 상수만큼이 정해지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말뜻인데 스몰 fx에 부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이 스몰 fx의 그 중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한다라고 했을 때 라지 fx라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라는 말뜻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제를 정리하다 이렇게 문제 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서 라지 fx에 관련된 식을 줄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주어지는 실제 핵심 내용은 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몰 fx가 되면 이 중에 어떤 놈들이 라지 fx가 된다는 거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다시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fx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 말뜻 자체가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미분과 적분 사이의 이 역연산 관계를 표현하는 핵심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고 그럼 이걸 적분을 한다는 기호 약속은 먼저 하나 해줘야 되니까
어떤 스몰 fx를 이제 적분한다. 부정적분으로 쓸게요. 요렇게 기호를 쓰고 어떤 함수를 적분할 거냐라고 쓰고, 근데 이거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거를 dx. 요게 사실은 준아 이거 뭐라고 읽어? 네,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S라는 글자인데 쭉 늘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의미는 S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합을 나타내지. 그럼 우리가 이 기호도 기억나니? fx가 있을 때 이걸 미분한 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y를 x로 미분하였다 라는 개념인 거지. 그러면 적분이라는 개념은 그 잘게 쪼개진 요 함수의 잘게 쪼개진 부분들을 쭉 합쳐봅니다 의 뜻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적분이 넓이에 응용되는 게 이 선들을 계속 쌓아 나가면 어떤 면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넓이 개념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요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 스몰 fx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 이게 이제 dx가 사실은 잘게 쪼개진 x들이야. 그래서 x라는 요걸로 얘를 적분 다시 하게 되면 이제 부정적분 형태가 생겨나겠죠. 자, 요게 이제 부정적분의 기호의 약속인데, 이제 요 놈을 보통 이제 적분 변수라고 해요. 어떤 문자에 대한 적분인지를. 그러면 아까 요렇게 스몰 fx를 적분하게 되면 그 중에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라고 이제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 한 부정적분이 이렇게 생기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정해진 게 아니고 상수항 부분만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렇게 상수 c만큼, 뭔지 몰라요.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수야. 다른 조건 때문에 정해지겠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할 겁니다. 이걸 적분 상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x 빼기 2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뭘 미분하면 얘가 나왔나 생각해 볼까요? 적분 공식 모른다고 치고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요거 뭘 미분하면 2x 나와요? x제곱이죠. 뭘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x까지. 이렇게 된 게 이제 적분이 된 거고, 실제는 요 뒤에 붙은 상수만큼 모르니까 이렇게 c라고 상수를 붙여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적분 기호의 기본 약속. 자, 여하튼 뭐 이게 적분 미분이 이제 미분을 다 배우고 나서 그거의 연산 과정을 적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룰 문제들은 적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미분도 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적분했다가 이거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겠지만 적분하고 미분 사이의 관계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자 이 얘기야. 이런 관계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 뭐 역연산이니까 역함수 개념으로 하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이렇게 생각하듯이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하면 돌아오는 현상인 거죠. 반대로 어떤 함수를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해도 돌아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걸 인식하는 게 미분과 적분의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함수를 적분했어. fx를 x라는 문자로 적분을 했어. 그런 다음에 요 놈을 다시 x로 미분하면 뭐가 될 건가에 대한 얘기인 거고, 다른 거는 어떤 함수를 미분했어. 요 놈을 미분했어. 근데 요 미분된 놈을 다시 적분했어.
S일 때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고 얘는 뭐 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한 상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얘를 갖다가 미분을 했다가 다시 적분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이런 구조를 갖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라면 여기에 역시 상수만큼은 알 수 없는 형태죠. 적분상수 C만큼이 또 생겨나는 경우. 예를 하나 들어봐. 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아까처럼 그냥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이 함수에 대해서 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작업을 해보면 이렇게 쓸까요? x 마이너스 아이 그래 알겠지 뭐. 자, 첫 번째 일을 먼저 해보면 이 fx를 적분했다고 치자. 이렇게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 요거를 적분을 먼저 할게. 이제 요까지 먼저 할게. 그렇게 되면 뭘 미분하면 x제곱이 나오죠? 3분의 x 세제곱. 3분의 1 x 세제곱 요거 미분하면 이게 나오겠지. 이제 적분 공식은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요건 플러스 5x, 다음에 상수 이렇게 c가 뭐가 붙을지 모른다고 했잖아. 요게 이제 요 fx를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놈을 x로 미분했다고 해봐. 요 놈을 다시 x로 미분하게 되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 상수는 죽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fx가 살아나는 게 맞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일 거야. 근데 순서만 바꿔서 역연산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요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fx를 먼저 x로 미분할게요. 그러면 f를 미분하게 되면 2x 빼기 2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생겼어. 근데 그놈을 적분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x제곱으로 살아나고 빼기 2x까지 맞는데, 역시 적분하는 과정 중에 요 놈이 붙을 수 있죠. 근데 요 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게 상수항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쓴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이 이제 요만큼이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fx 더하기 상수 요런 꼴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미분과 적분과 관계는 왔다리 갔다리는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적분이 먼저 되고 나서 미분을 나중에 하면 상수항이 날아가니까 그냥 fx만 생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미분했지만 미분하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적분 상수가 생기니까 적분이 나중에 되는 경우라면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게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 약간의 그 역연산 자체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는 꼭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적분법 공식을, 사실 적분 공식은 수투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과가 친구들이 미적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적분 공식은 꽤 여러 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분법 공식 자체가 많으니까 그걸 다시 거꾸로 돌리는 적분법 공식도 많은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특수한 적분 방법, 부분 적분, 치환 적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 적분 방법들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식에 관련된 얘기니까 가장 궁금한 건 이거야. 어차피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르니까 다항함수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핵심이죠. 그럼 도윤이가 뭐 공식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올 수 있을까요? n 빼기 1 아니? 일단
미분해가지고 n제곱이 나오려면 원래 함수는 이렇게 써 있었어야겠지. 차수가 하나 내려가면서 xn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1이야. n 플러스. 네,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그지? 예. 그러니까 요걸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 형태는 공식을 요거 지수 더하기 1의 역수 곱하기 요 지수가 하나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 물론 이제 적분상수 시내지 붙였어야죠. 요게 적분 공식 다야.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뭐 미분하면 3 나와 했으니까.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상수항은 자, 요게 이제 기본 공식 중에 뭐 다야 다. 이게 끝이야.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거 하나는 조금만 더 알아두자고. 일종의 이제 합성함수인데 그 자세하게 그 뭐 많이 이렇게 복잡한 걸 다루진 않지만 이 합성함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놈의 합성함수의 n제곱 그냥 x의 n제곱이 아니라 요거의 적분 형태는 공식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래. 요것처럼 생각해 보면 n 플러스 1분의 1 하고 ax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주면 끝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에 요 개수 있죠? 분의 1까지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 상황은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렇게 써지지만 f의 2x 이렇게 된 놈을 미분하게 되면 뭐로 써지는 거야 이게? f 프라임 2x로 끝나나요? 아니지. 요거 아직 미분이 덜 된 속미분.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 꼴은 그래서 요거의 미분 개수인 2가 앞으로 생겨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갈 때는 그 개수분에 1이 붙어줘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미분할 때 곱하기 2가 생기니까 적분할 때는 2분의 1이 붙어 들어가야 원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지. 예를 들면 3x 플러스 5의 4제곱 얘를 적분하게 되는 상황. 이거 전개한 다음에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냥 이 xn제곱은 바로 적분하지만 근데 요 정도의 합성함수 적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5분의 1에 3x 더하기 5의 5제곱 이렇게 생기는데 거기서 속미분할 때 나온 3이 없어져야 되니까 3분의 1만큼이 더 곱해진 상태로 쓰게 된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적분의 공식 같은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적분 개념 자체에 대한 얘기의 그냥 압축된 버전이야.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적분이란 자체는 미분의 역연산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거 자꾸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적분법 공식 배웠으면 적분하면 되지 뭘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라고 한다면 이 미분의 역연산 과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써 있는데 뭐 갑자기 이걸 적분하라고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적분해?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오죠? fx 곱하기 gx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지. 그러니까 적분하게 되니까 얘는 그냥 이런 꼴로 표시해서 적분을 이제 이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식에 해당되는 건 큰 문제가 없어. 이거 하나 달라 외우는 게 너네들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자꾸 미분의 역연산 과정을 얘기하고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자꾸 머릿속에 조금 해라는 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게 뭘 미분해서 얘가 나온 거야 라는 걸 생각해서 정리하는 과정들이 꼭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갑자기 만나면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그냥 이렇게 그 생각 안 하고 계속 했던 친구들은 뭐 이거 어떡하라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사실은 얘가 이거의 미분된 형태였었으니까 적분하면 살아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fx를 그러면 부정적분하게 되면 굉장히 상수항만큼의 차이가 있는 여러 개의 부정적분 형태들이 생길 텐데, 그 중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결국 실제 의미는 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는 사실로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 약속은 인테그랄이라고 해서 s자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적분하는 때 요게 이제 부정적분, 한 부정적분의 의미는 요만큼 다르니까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적분이 역연산 과정이라면 갔다가 오든 왔다가 가든 제자리로 돌아온 형태의 구조는 동일하긴 한데 이 순서에 따라서 적분상수가 안 붙고 붙고 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 요 정도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적분법 공식은 요거 하나뿐이다. 근데 혹시나 1차식의 합성함수꼴에 대한 적분 공식은 별도로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분적분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준 겁니다. 이제 오늘 못 온 사람이 있어서 캡처를 잠깐 해놓고 지울게요. 이렇게. 미분에 비해서 양도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냥 나중에 조금 더 심화할 때 수능형 문제, 모의고사 문제 유형만 조금 더 연습하시면 될 정도예요. 이거 공부하고 나면. 이거 지울게. 자, 이제 실질적인 걸로 가봅시다. 이제 적분을 실제로 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적분 하는 거에 대한 무슨 뭐 적분의 성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특징을 써주면 거기 어디 보시면 되냐면 그 90페이지 첫 페이지에 6-3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지? 함수의 실수배 합차 뭐 이런 거에 부정적분이란데 일종의 부정적분 성질이라고 보면 되고 옛날 시그마 배울 때 시그마의 성질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분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정적분을 공부하게 되면 조금 더 성질이 많아지고 알아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데 일단 오늘 부정적분에서는 적분 성질 정도까지만 살짝 봐주시기 바래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한번 써보는 걸로 그냥 끝낼게요. 거기 첫 번째는 어떤 함수에 상수가 곱해지는 요런 꼴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는 상수는 나중에 곱하고 요 놈을 적분한 놈에다가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3x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한 번에 적분해도 되지만 3 빼놓고 x제곱을 적분한 다음에 나중에 3이랑 곱해지는 거랑 사실 같은 거다 이거죠. 곱하기로 어차피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함수가 더하기 빼기로 쭉 연결된 그죠? 아까 이미 했었어. 니네 이거 적분해봐 그러면 얘도 적분하고 얘도 적분하고 했던 거잖아, 그지? 그것처럼 fx, gx 어떤 함수들이 쭉 더하기 빼기로 돼 있을 때 필요하면 이렇게 반대로 필요하면 요놈을 요렇게 바꿔서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다예요. 이제 이런 예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별게 아니고 어디 갔어? 이 얘가 갑자기 너네들한테 적분 공식 아까 딱 하나 알려주고 뭐 이렇게 적분을 하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 적분하는 거 배운 적도 없잖아. 하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치환적분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못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성질을 활용하면 더하기 빼기로 붙어 있을 때 이걸 한꺼번에 써도 되니까 x제곱 빼기 1분의 x 빼기 1 이렇게 되어서 반대로 써야지 얘네들한테 문제가 더 되기 쉽겠다.
쓸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항함수적분으로 형태를 바꿔서 푼다는 거 할 때도 쓰이고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합차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요 정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단 이걸로 끝내는 거는 이제 뭐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미분과 적분 사이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에 대한 예를 들면 적분 문제인데 무슨 극대극소 갑자기 나오고 그죠?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요 성질도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 예제를 내가 몇 개 다루면서 지금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반복할게요. 좀 지루하겠지만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잘 기억하시고 대신 미분 배웠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못합니다. 기본적인 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니네가 딱 갑자기 338번 문제를 만났어. 그래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시작을 해서 문제를 풀겠지만 오늘 딱 적분 얘기를 처음 듣고 이걸 만났다고 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놓고 나서 fx 구해가지고 f1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지금 벌써 답을 썼을 거야. 그 정도 시간 걸리는 문제야. 지금 답을 벌써 썼을 거야. 오케이. 근데 못 쓰고 있다면 아직 이제 아까 했던 얘기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 안 보이는 거죠. 재현이 바로 보이니?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중간에 함수가 두 개 있어요. 조금 애매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내용으로 얘기해 줄게. 아까 여기 필기된 것 중에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가 적분하거나 또는 적분을 했다가 미분했을 때 원래 함수가 살아나는데 상수가 붙냐 안 붙냐에 대한 얘기. 그거 했던 1, 2번 기억나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놈하고 이놈이 있을 때 양변을 미분해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된 거지. 이걸 미분하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함수를 이만큼이야? 어떤 함수를 적분했다가 미분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되죠? 어떤 놈이 생기는 거지. 상수 없이. 그러니까 x-1에 fx가 되는 거고 요놈도 미분해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이미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3x 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이 아닌 경우라면 x가 1이면 다 0이 돼버리니까 fx가 이렇게 그냥 구해지게 된다. 따라서 f1이 얼마냐 그러니까 6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적분만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나 또는 거꾸로 연산에 대한 얘기니까 이걸 보자마자 f 구하려면 미분해야겠네. 적분된 놈을 미분하면 fx가 생겨나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이만큼이 생겨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음. 340번이요.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는 눈치챘을 거야. fx가 3x제곱 빼기 1이고 gx가 2x 플러스 5야. 근데 라지 fx를 적분하게 되면 스몰 fx 곱하기 gx가 된대. 그럼 라지 f0는 얼마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에 해당되면 이 문제 구하고 싶은 걸 봤더니 요 놈을 빨리 살려내 이런 뜻인 거지. 라지 fx 살려내는 방법은 미분하면 되는 거고, 그죠? 양변을 미분해 버리죠. 그러면 좌변이 라지 fx가 살아나는 거고, 우변은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x니까 이거 뭐 미분해서 일단 넣고 쓰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풀이가 되는 거죠. 뭐 과정까지 쓰는 건 뭐 그냥 시간님 걸리는 것은 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지 이걸 구하라는 건 얘를 빨리 살려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미분을 해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해돼요? 내용이?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미분적분 사이의 관계를 한번 문제 풀어볼게. 343번을 한번 보십시다. 343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요게 성립한데 미분할에 어떤 놈을 요만큼을 적분한 놈을 미분했을 때 9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요 놈을 적분한 거를 미분하니까 그대로 스몰 fx가 생겨나는 거죠. 적분상수 없이. 그러니까 이 자체 좌변 자체가 이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랑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a는 9가 돼야 되고 b는 5가 되고 c는 1이 된다. 그냥 쓰면 끝인 거죠. 이걸 또 막 미분하지 말고 아까처럼 막 이미 요 함수, 적분된 요 함수를 미분했을 때까지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자체가 요만큼. 얘는 그냥 그대로 쓴 거죠. 맞아요. 내가 일부러 미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345번 하나를 더 가볼게. 이건 이제 기억시험 문제인데 그냥 의미를 물어보는 3점짜리 문제니까. 자, 스몰 fx가 적분이래요. 어떤 미분된 놈을 x제곱 빼기 6x 이렇게 요 놈을 미분된 놈을 적분하면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스몰 fx가 살아나긴 하는데 적분이 나중에 되었으므로 요 놈이 살아나는데 적분이 나중에 되었으므로 적분상수 C가 붙어서 생겨나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fx이고요. 이거의 최소값이 8이래. 그럼 뭐 2차 함수 최소값이니까 대칭 추비치가 3이므로 f3이 최소값이 될 거고. 그럼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최소값이 8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9에 플러스 9 C는 17 이렇게 되나? 그럼 적분상수 C가 이제 17이 된다고 써주면 되고 F1이 얼마냐? 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혹시 별 문제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너네들이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한다면 347번 한번 풀어서 답써봐. 문제 수가 좀 많은데 347번을 풀어서 좀 써보세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의미를 잘 살려보세요. 스몰 fx가 있어. 어렵진 않으니까 x 제곱 제곱 x 제곱 x 제곱 x 라지 fx를 어떻게 약속했냐면 적분의 미분 다시 적분의
나왔을 것 같고요. 고민하지 말고 따라가. 먼저 요 놈을 미분한 다음에 적분, 그러면 여기가 fx 더하기 c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을 미분했다가 적분하면에 해당되는 거지.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스몰 fx에다가 c, 상수 c가 더해진 놈을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더하기 또 c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 내가 놓친 게 있나? 스몰 fx를 미분했다가 적분했으니까 요런 형태가 되고, 요 형태를 다시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 라지 f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라지 f 제로라는 건 여기다가 x 대신 제로를 집어넣으니까 스몰 f 제로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스몰 f 제로는 0 집어넣는 순간 다 죽어버리니까 요 상수가 4가 된 거죠. c가 4가 된 거죠. 자, 그럼 라지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스몰 f1 더하기 4죠. 그럼 1 집어넣으면 1부터 7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7, 8에다가 이제 4를 더하게 되는 거고요. 3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했다 적분했는지 적분했다 미분했는지 따라서 붙여 안 붙여만 계속 따져가면 속에서부터 해나오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실제로 부정적분을 해보는 일을 봅시다. 부정적분을 해보는 일. 자, 348번. 스몰 fx라는 놈이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1 dx. 자, 적분 한번 해봅시다. 연습 겸. 이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뭐 큰 문제 없고요. 요거 더하기 1분의 4 1의 x의 4제곱. 그 다음 요거 더하기 1분의 6 2x의 세제곱 더하기 1x 더하기 상수 c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 이해돼요? 이거 이해되면 끝난 거야. 그러면 f1이 5다. 상수를 구하라고 1 집어넣으면 이게 5다 이렇게 된 거니까 c는 1이 된 거죠. 그럼 적분상수 까지 구했으면 완전히 스몰 fx가 구해진 거고, 거기에 뭐 스몰 f 마이너스 2 되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잠깐 뭐 잘못 구했는데 4x 4제곱 그 다음에 2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f1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c f1이 5고 그럼 c가 1인 거고, 그럼 f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6. 여기 마이너스 16이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뭐 적분하는 일이 어려운 건 없고요. 350번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한번 바로 풀 수 있는 사람은 도전하시고, 일단 잘 안 보이면 칠판을 좀 참고하시고. 스몰 fx가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d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x dx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0의 dx. 자, 요거에 대해서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제 fx 구하라는 뜻인데,
이게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적분하는 걸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 분모가 똑같이 x-2분의로 되어 있다는 걸 조금 착안하면 이걸 한꺼번에 합쳐서 한 개의 함수로 바꿔가지고 푸는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x-2분의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 요걸 적분하는 데니까 된 거고, 요놈 자체는 x-2분의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문제 핵심 요걸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그죠? 스몰 fx를 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상수 c가 정해져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네요. 분수가 생기나요? 2 빼기 2분의 3 이렇게 생기네요. 이 상태에서 fx는 0, 그러니까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분의 3. 요 방정식 뭐 2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자, 요거의 모든 근의 곱은 됐으니까 두 근의 곱을 그냥 찾아버리면 되고. 쉽게. 자, 뭐 다 똑같아가지고 더 풀어줄 것도 없네. 그냥 다음 유형 갈게요. 유형 4번 하나 더 갈게. 자, 유형 4번 보면 이제 말 뜻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처음에 문제는 노골적이야. 그러니까 353번 f'(x가 6x 제곱 플러스 4다. 그때 이 그래프가 0,6을 지나간대. 즉 f0가 6입니다라고 알려준 거니까 적분하란 얘기죠. fx를 구하려면. 그죠? f1 값을 원하니까 fx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적분하면, 요걸 원래는 기호대로 쓰면은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써서 이렇게 이제 써놓고 나서 이걸 적분하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질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 이제 이걸 한번 해야겠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니까 처음에 그냥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조금 얘기하고선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이거 양변을 적분합니다요. 양변을 x로 적분합니다. 여기도 요거를 x로 적분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좌변은 fx로 살아나고 더하기 상수 이렇게 붙겠지?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 더하기 1분의 6, 그러니까 2x 세제곱 더하기 4x, 여기도 상수가 붙는다. 그러니까 원래 양쪽 다 상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쓴 거야.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 프라임 빼기 c,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자체도 하나의 상수니까 얘를 적분상수 c로 생각해서 쓰게 되는 게 결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거를 갖다 쓸 때 원래는 여기도 생기고 여기에서도 생기지만 이항돼서 상수항이 정리된 상태로 새로운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할 때 그냥 왼쪽은 적분해서 스몰 fx가 되고, 얘는 적분해서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가 되어라고 직접 앞으로는 이렇게 써주시라고. 원래는 양쪽 다 상수가 붙어있던 놈인데 이항시켜서 상수 정리한 만큼이 새로운 상수라고 인식하면 이렇게 써진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요 중간 과정 이만큼을 생략하시고, 요거 적분하면 스몰 fx, 이거 적분하면 이거의 상수 c, 이렇게 직접 쓰라고 이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 그럼 f0가 6이니까 c는 6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뭐 알아서 하면 되겠지. 자, 356번으로 한 문제 더 볼게요.
356번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두 개가 있다. 그냥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일 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추측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분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이 얘긴데 요거에 대해서 f'x 빼기 g'x는 0. 그 다음에 f0 빼기 g0는 5. 그러면 f5 빼기 g5 이거는 얼마?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러면 요것도 더하기 빼기 상관없이 원래 적분 성질이 더하기 빼기 따로따로 하면 된다니까 좌변을 적분했다고 생각하면 fx 빼기 요것도 적분되니까 gx 이고 요쪽은 뭐가 될까요? 0 적분하면 뭐 생기니? 0이죠. 그러니까 요거 적분한 게 0 dx니까 0인 거고 상수 C에서 그냥 요렇게 붙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C 값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로를 집어넣은 거예요. 뭐 그건 C고요. 근데 F0 빼기 G0가 5니까 상수 C는 5인 거죠. 야 그러면 fx 빼기 gx 자체가 상수함수야. 그럼 5를 집어넣어도 그냥 5인 거죠. 10을 집어넣어도 그냥 5인 거고 상수함수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fx 빼기 gx 자체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꼴 그대로 5가 된다. 자 여러분이 358번 하나 풀고 잠깐 쉬는 시간을 쓰겠습니다. 358번 한번 문제 읽고 풀어보십시다. 문제는 써놓을게. 그래서 답이 거의 나와가죠. 저기 쓴 과정 잘 확인하시면 일단 뭐 적분할 거고 그럼 이제 미지수가 두 개가 생기는 것 같지만 F2가 마이너스 4라는 힌트로부터 적분상수 C도 A라는 문자로 바꿔서 표시하면 됩니다. 관계식. 그런 다음에 요거가 2차 방정식꼴인데 실근을 갖지 않도록 또 당연히 판별식은 음수 이 조건 쓰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미분 적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